할머니,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저렇게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아무 일도 없던 작은 마을에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온순하기로 유명했던 진돗개 한 마리. 그 아이가 갑자기 할머니의 외출을 죽기 살기로 막아섰습니다. 문을 긁고 울부짖고 온몸으로 길을 가로막는 행동.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속삭였습니다. 저 조용하던 개가 왜 저러는 거야? 정작 할머니는 그저 말썽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복순이의 행동에는 모두가 놀랄 만한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진 순간 마을은 물론 할머니의 삶까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다 내음이 골목골목 스며드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의 귀를 깨웠고 저녁이면 노을이 바다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이곳에서 박정혜 할머니는 75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은 서울로 떠났지만 할머니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어난 곳이 바로 여기였고 마지막도 여기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6시에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복순이와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가 5년 전 마을회관 앞에서 발견한 진돗개였습니다. 누군가 버린 듯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던 강아지를 할머니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복 받으라고 키우는 거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개에게 복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복순이는 얌전한 성격이었습니다. 크게 짖는 법도 없었고 할머니가 부르면 언제나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순이를 좋아했습니다. 반장 은섭이가 지나갈 때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고 말순 아주머니가 간식을 주면 얌전히 앉아서 받아 먹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복순이는 가족이었고 세상에 남은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을 먹고 마을회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로당에서 건강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작은 가방에 수첩과 지갑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이가 갑자기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복순아, 비켜.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복순이가 이렇게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이래? 어디 아파? 할머니는 무릎을 굽혀 복순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순이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귀는 뒤로 젖혀져 있었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리자 복순이는 더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왕왕, 왕왕왕. 복순이는 현관문을 앞발로 긁어댔습니다. 나무 문짝에 발톱 자국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의 목덜미를 잡고 안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안 돼. 복순아, 안 된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복순이는 계속 짖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복순이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복순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이웃집 반장 은섭이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혜 씨, 걔 좀 조용히 시켜요. 아침부터 시끄러워 죽겠어. 은섭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오늘따라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긴. 그냥 버릇없는 거지. 걔는 사람이 단단히 잡아야 돼요. 은섭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을에서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할머니의 치마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복순아, 나. 할머니는 복순이를 떼어내고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복순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할머니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을회관으로 가는 길에 말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정혜 씨, 복순이가 아침부터 짖던데 무슨 일이야? 글쎄요. 오늘따라 이상해요. 문 앞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말순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걔가 그런 건 징조일 수도 있어. 우리 옛날 강아지도 그랬거든. 지진 나기 전날 밤새 짖었어.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지진이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지. 요즘 세상이 어떤데. 말순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순이는 그저 컨디션이 안 좋은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혈압을 재고 혈액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검진 내내 복순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혼자 두고 온 복순이가 계속 짖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검진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복순이가 미친 듯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몸을 비볐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복순아. 오래 걸렸지? 복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방 안을 빙빙 돌며 킁킁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곤해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에 사는 아들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지. 복순이는요? 그게 오늘 좀 이상하더라. 아침에 나가지 못하게 막고 그랬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걔한테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걔는 걔예요.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혼내세요. 단호하게. 그래야 말 듣는다니까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바쁘면 끊어.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복순이는 그저 동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복순이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는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고 눈은 반짝이며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러면 어쩌지?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불안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순 아주머니의 말도 생각났습니다. 징조일 수도 있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바닷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고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존재는 어둠 속에서 각자의 불안을 안고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젯밤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복순이부터 찾았습니다. 복순이는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움직이자 복순이는 곧바로 일어나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순아, 괜찮아? 할머니는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하찼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귀는 뒤로 젖혀져 있었고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할머니는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려고 방문을 열자 복순이가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로 가든 복순이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쌀을 씻으면 복순이는 부엌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가면 복순이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야, 너 왜 이래? 할머니는 복순이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머니를 계속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장을 보러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마을 아래 슈퍼에서 계란과 두부를 사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순이가 다시 할머니 앞을 막았습니다. 복순아, 비켜. 할머니 장 보러 가야 해. 복순이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치마를 물고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이거 나. 할머니는 복순이를 밀쳤습니다. 복순이는 뒤로 물러났지만 곧바로 다시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왕왕. 복순이의 짖는 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의 목덜미를 잡고 다시 안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복순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빠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복순이가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나서자 은섭이가 대문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은섭이는 할머니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혜 씨, 또 짖네요. 미안해요. 제가 나가니까 그러나 봐요. 개 키울 자격이 없으면 보내세요. 여기 사람이 한둘입니까? 은섭이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시키도록 할게요. 조용히 시키는 게 아니라 안 짖게 만들어야지. 에휴. 은섭이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슈퍼로 향했습니다. 슈퍼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복순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복순이가 계속 짖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복순이는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안도하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복순이는 방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만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슬펐습니다. 복순아. 할머니는 복순이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근데 너도 좀 이해해줘야지. 복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놓아주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순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혜 씨, 복순이 간식 좀 사왔어. 쳐봐.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말순 아주머니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복순이는 말순 아주머니를 보고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을 텐데 오늘은 그저 구석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야, 복순아. 간식 안 먹어? 말순 아주머니가 간식을 내밀었지만 복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순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 이 애가 원래 이렇지 않은데. 그러게요. 어제부터 계속 이래요.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냐? 병원 데려가 봤어?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밥도 잘 먹고. 말순 아주머니는 복순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내가 어제 말했잖아. 징조일 수도 있다고. 무슨 징조요? 걔는 사람보다 감각이 예민하대. 위험을 미리 알아챈다고 그래.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믿어요. 옛날 이야기가 다 헛소리는 아니야. 우리 동네 김씨네 집게도 그랬어. 화재 나기 전날 밤새 짖었다고. 할머니는 말순 아주머니의 말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복순이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쩌란 거예요? 집안에만 있으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조심하라는 거지. 말순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나 가볼게. 복순이 잘 돌봐줘. 말순 아주머니가 나가고 나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순이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복순아,
너 뭐가 무서운 거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복순이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복순이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성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복순이는 좀 어때요? 똑같아. 오늘도 나가지 못하게 막더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짜증 섞인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그거 걔가 엄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훈육하셔야 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엄마, 걔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걔는 걔예요. 사람 말 안 들으면 혼내야죠.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 바쁘면 끊어. 엄마, 그리고 복순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필요하면 분양 보낼 수도 있잖아요. 분양? 네. 요즘 진돗개 키우려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알아볼까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끊을게. 할머니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순이를 분양 보낸다는 생각만으로도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에게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는 방 한쪽에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외출을 해야 해. 병원 예약이 있어. 할머니는 일주일 전에 마을 보건소에 검사 예약을 잡아두었습니다. 당뇨 수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복순이가 막아도 나갈 거야.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복순이의 불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걔가 뭘 안다고. 하지만 할머니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뒤척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복순이는 밤새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존재는 각자의 불안을 안고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녘 할머니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복순이가 할머니를 물고 어딘가로 끌고 가는 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뿌리치려 했지만 복순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복순아, 할머니가 무서운 꿈 꿨어. 복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할머니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복순이가 막아도 가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병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방에 수첩과 약봉투를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복순이가 또 막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복순이는 벌써 할머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 가면 부엌 입구에 앉았고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순아, 오늘은 정말 가야 해. 병원 예약했어. 복순이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이의 눈을 마주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복순이는 밥그릇 앞에 앉아 있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떠서 복순이 앞에 놓아도 복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먹어야지. 안 먹으면 어떡해. 복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이가 할머니보다 먼저 현관문 앞을 막았습니다. 복순아, 비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에게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바지를 물었습니다. 놓으라고. 이거 나. 할머니는 복순이를 밀쳤습니다. 복순이는 뒤로 물러났지만 곧바로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왕, 왕왕왕. 복순이의 짖는 소리는 어제보다 더 컸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그만해. 이제 정말 화났어. 할머니는 복순이의 목덜미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복순이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고리에 빗자루를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서 복순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을 긁는 소리, 몸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빠르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복순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할머니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은 이미 멀리 보였습니다. 복순이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미안해, 복순아. 할머니 돌아오면 맛있는 거 줄게.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마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보건소는 마을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빨리 다녀와서 복순이를 안심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마을 아래로 내려가는 골목은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담벼락과 빈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골목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골목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이였습니다. 복순이가 할머니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너 어떡해?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분명 방에 가뒀는데
복순이가 나온 것입니다. 복순이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할머니 앞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왕, 왕왕. 복순이는 할머니의 바지를 물고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복순아, 제발 좀 놔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더 세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밀쳤습니다. 복순이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서 있던 곳의 땅이 푹 꺼졌습니다. 으악!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할머니는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구급대원 복장을 한 남자가 할머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장우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연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꺼진 땅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완전히 꺼졌네요. 집안 붕괴예요. 할머니, 여기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집안 붕괴요? 네. 며칠 전부터 이 골목은 위험하다고 마을회관에 공지 나갔어요. 못 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회관에 공지가 나간 줄 몰랐습니다. 최근 며칠은 복순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마을회관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다친 게 다행이에요. 저희도 오늘 여기 통제선 치러 온 길이었어요. 우연은 할머니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복순이를 찾았습니다. 복순이는 골목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복순이를 안았습니다. 복순아, 너 이걸 알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의 눈물이 복순이의 털에 떨어졌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우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걔가 할머니를 지켜준 거예요. 대단한 개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고맙다, 복순아. 할머니 살려줘서 고마워. 복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다시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의 몸을 살폈습니다. 그때 복순이의 앞발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순아, 너 다쳤어? 할머니는 복순이의 발을 들여다봤습니다. 발톱이 부러지고 발바닥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방문을 부수고 나오면서 다친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이게 다쳤어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우연히 다가와 복순이의 발을 봤습니다. 많이 다쳤네요. 제가 차 있으니까 동물병원까지 태워드릴까요? 그래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우연은 할머니와 복순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무릎에 앉히고 발을 감싸 주었습니다. 복순아, 조금만 참아. 곧 병원 갈 거야. 복순이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이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복순이가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그 길을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꺼진 곳에 그대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복순이를 안았습니다. 복순아, 너는 할머니보다 똑똑하구나. 할머니가 몰랐어. 미안해. 복순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 온기가 할머니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차는 동물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복순이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복순이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온몸으로 할머니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놓칩니다. 하지만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해도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복순아, 할머니가 이제부터는 너 말 잘 들을게. 약속해. 복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동물병원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무릎에 앉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앞발은 임시로 붕대를 감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다렸습니다. 박정혜 보호자님, 간호사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안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의사는 복순이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발톱이 부러지고 발바닥이 찢어졌네요. 어떻게 다친 거예요? 제가 문에 가둬놨더니 나오려고 문을 부쉈나 봐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급했나 보네요. 소독하고 봉합해야겠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치료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복순이는 치료하는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복순아, 조금만 참아. 다 너 위해서야. 치료가 끝나고 할머니는 복순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우연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안 당했어요. 천만에요.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순이가 며칠 동안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말순 아주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무슨 일이야? 복순이가 방문 부수고 나갔다더니. 그게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순 아주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집안 붕괴, 구급대원, 복순이가 다친 일까지 말순 아주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순이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뭐라고 했어? 징조라고 했잖아. 그랬네요. 아주머니 말이 맞았어요. 말순 아주머니는 복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순아, 내가 주인 할머니 살렸구나. 착하다. 착해. 복순이는 말순 아주머니의 손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은섭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혜 씨, 들어가도 돼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은섭이는 거실로 들어와 과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말순이한테 들었어요. 복순이가 할머니 살렸다면서요? 네. 그 골목이 위험한 줄 복순이가 알고 있었나 봐요. 은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시끄럽다고 뭐라고 했는데 복순이가 할머니 지켜준 거였네요. 괜찮아요. 저도 몰랐는걸요. 은섭이는 복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복순이는 발에 붕대를 감은 채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마을 할머니 지켜줘서. 복순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은섭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걔가 사람보다 낫네요. 정말로. 은섭이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복순이에게 저녁을 줬습니다. 복순이는 오늘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복순아, 많이 먹어. 다 너 거야. 복순이는 밥을 다 먹고 할머니 옆으로 왔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복순아, 할머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할머니가 너 말을 안 들었어. 용서해 줄래? 복순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밤이 되어 아들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섭이 아저씨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그래. 복순이가 살려줬어. 할머니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복순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너도 바빠서 그랬지. 괜찮아.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복순이 간식도 사가지고. 그래. 복순이가 좋아하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복순이를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복순아, 성우가 이번 주말에 온대. 너 좋아하는 간식 사온대. 복순이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복순아, 할머니가 이제부터는 너 말 잘 들을게. 내가 불안해하면 할머니도 조심할 거야. 약속해. 복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복순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복순이는 밤새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두 존재는 이제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복순이와 함께 마당에 나갔습니다. 복순이는 발이 아팠지만 절뚝거리며 할머니를 따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안아 올려 마당 의자에 앉혔습니다. 복순아, 여기 앉아 있어. 할머니가 마당 쓸게. 복순이는 의자에 앉아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할머니가 너 없으면 안 돼. 복순이는 할머니를 향해 짖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복순아.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두 존재는 그렇게 아침 햇살 아래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복순이의 관계는 이제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알았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그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순이의 발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절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복순이의 발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복순아, 아직은 무리하면 안 돼. 천천히 걷자. 복순이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와 복순이는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처럼 규칙적인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복순이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복순이가 불안해하면 할머니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순이가 어떤 곳을 피하면 할머니도 그곳을 피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들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성우의 손에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성우는 복순이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복순아, 나야. 삼촌. 복순이는 성우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성우는 복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순아, 미안했어. 삼촌이 너를 몰라봤어. 내가 우리 엄마 지켜준 거 고맙다. 성우는 쇼핑백에서 간식과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복순이는 간식 냄새를 맡고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우는 복순이에게 간식을 주며 웃었습니다. 복순아, 많이 먹어. 다 내 거야.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들이 복순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성우는 할머니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복순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복순이를 그냥 동물로만 봤어요. 내가 바빠서 그랬지.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복순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성우는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복순이는 엄마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성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성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복순이도 보러 오고 엄마도 뵈러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성우는 저녁 무렵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와 복순이는 대문 앞에서 성우를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할머니는 복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성우가 너 좋아하네. 다행이다. 복순이는 할머니를 올려다 봤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순아,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모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집에 두고 갔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가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예전처럼 막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는 이제 할머니를 믿었습니다. 경로당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순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혜 씨, 여기 앉아요. 할머니는 말순 아주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은섭이가 앞에서 공지사항을 읽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마을 아래 골목은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집안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섭이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복순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복순이 덕분에 미리 알게 됐죠. 어르신들이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복순이 정말 똑똑하네요. 걔가 사람보다 낫네. 정혜 씨, 복순이 잘 키우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순이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가 복순이한테 배웠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순이를 만난 건 복이었어. 집에 도착하자 복순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순아, 할머니 기다렸어? 미안해. 좀 늦었지? 복순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복순이와 함께 마당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복순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복순아, 너는 말을 못해도 마음으로 다 알려줬구나. 할머니가 그걸 이제야 알았어. 복순이는 할머니를 올려다 봤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복순아, 할머니가 처음 널 봤을 때 기억나? 비 맞고 떨고 있었잖아. 할머니가 널 데려왔을 때 너무 작았어.
손바닥만 했어. 할머니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함께 했지. 할머니 외로울 때 내가 옆에 있어줬어. 할머니 아플 때 내가 걱정해줬어. 그리고 이번에는 할머니 목숨을 살려줬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순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는 할머니한테 가족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복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순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할머니가 너 없으면 안 돼. 약속해. 복순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 온기가 할머니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놓친다. 하지만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해도 진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필요 없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눕자 복순이가 할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복순아, 잘 자. 좋은 꿈 꿔. 복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도 눈을 감았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복순이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와 함께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복순이는 파도를 보고 짖었습니다. 즐거운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복순아, 신나니? 할머니도 신난다. 할머니와 복순이는 한참을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복순이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두 존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존재는 이미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순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복순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복순이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 존재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복순이는 바닷바람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모래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두 존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말보다 깊은 마음의 연결로